안녕하십니까. 메디친 멘토 김준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화학학습법을 제가 메디친에 적은 게시물과 연관하여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기출 분석, 실무 활용, 그리고 킬러 문제에 대한 저의 경험들을 하나하나씩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는 기출 분석 및 공부법입니다. 화학을 처음에 공부할 때는 저는 빅킬러부터 공부하기, 이것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반에는 빅킬러 유형의 문제를 공부하는 비중을 높이기. 제가 여기서 말하는 빅킬러라는 것은 화학 모의고사 또는 화학 시험 문제 1번부터 17번까지 나오는 개념을 뜻합니다. 이러한 빅킬러 개념들은 킬러 개념들보다 난이도도 낮고 또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빅킬러 유형의 문제를 공부하는 비중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빅킬러 문제를 정확하고 빠르게 풀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점점 킬러 문제를 공부하는 비중을 높이는 것을 또 추천합니다. 기출 분석도 해야 하는데 이러한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서 자주 나오는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총 화학 문제 20문제 중에서 빅킬러 파트에 나오는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 또는 조건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 가장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 예시는 제가 뒤에서 좀 잠시 후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자주 나오는 유형이나 문제 조건들을 안다 싶으면 이러한 조건들을 파악하고 외우고 있으면 내가 이제 실전 모의고사나 아니면 실제 평가 모의고사를 풀 때 시간 단축과 정확성을 모두 키울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오답 노트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틀린 문제를 한 번 더 풀어보면서 내가 어떤 조건이 생소한지 또 내가 이 조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답 노트를 하면서 나의 풀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풀이 중에서 쓸데없는 풀이 과정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내가 풀이했던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풀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있기 때문에 나의 풀이를 점검해서 다음에 이 문제를 풀 때는 더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6장의 사진은 제가 아까 말했던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 및 조건들에 대한 한 가지 예시입니다. 작년 6편부터 올해 6편까지 임의의 분자식에 대한 단서를 주고 그 단서를 통해서 분자식을 확정하여 답을 추론하는 문제가 매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자주 나오는 유형 중 하나를 알고 있어서 자주 나오는 분자식 여러 개와 아니면 그 단서, 예를 들면 비공유 전자쌍수 이런 숫자들을 외우고 있다면 이렇게 자주 나왔으니까 이번 구평에도 나올 수 있고 이번 수능에서도 출제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실제로 출제되었을 때 수능 문제 그 문제를 받아들이는데 이해도도 쉽고 그리고 문제 풀이의 속도도 더 빨리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무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안정적인 점수 확보하기입니다. 이 안정적인 점수 확보하기라는 뜻은 제가 아까 공부법을 설명했을 때 초반에 빅킬러 유형의 문제를 푸는 비중을 높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빅킬러 문제, 즉 1번부터 17번 문제까지 매번 모든 모의고사에서 확실하게 다 맞을 수 있다면 최소 41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확보한 상태에서 킬러 문제 3문제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주의할 점을 하나 말씀드리면 속도보다는 정확성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내가 킬러 문제를 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빅킬러 문제에서 속도를 냈다가 실수를 하게 되면 당연히 안정적인 점수 확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안정적인 점수가 확보된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 확보가 된다면 시간을 맞추는 연습을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문제 푸는 순서를 정한 후에 이제 30분 내에 풀어보는 연습을 하는 건데 그냥 순서대로 빅킬러 문제 먼저 그리고 그 남은 시간에 킬러 문제를 푼다 이 가정하에 말씀드리면 되도록이면 이제 빅킬러 몇 분 또 킬러 문제 몇 분 이렇게 시간을 배분해서 이 목표에 맞게 풀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인데 공부한 것을 적용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이때까지 기출 분석을 했거나 아니면 여러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제 아까 말했듯이 자주 나오는 유형이 있다 또는 자주 나오는 조건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다양한 실무 또는 사설 문제에 적용해 보면서 풀어보는 것입니다. 다음은 킬러 문제에 관한 학습법입니다. 제가 킬러 문제라고 말하는 것은 여기 18번, 19번, 20번 문제입니다. 킬러 문제에 관한 제 스토리를 하나 설명해 보면
저도 킬러 문제에 대한 확실한 감이 없었을 때까지는 그냥 문제를 읽고 여러 가지 풀이 방법을 보면서 풀이 방법을 활용하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도 많이 틀리고 또 정확성도 떨어지고 그리고 아예 손도 못 대는 문제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화학 킬러 문제를 잘 맞출 수 있을까? 아니면 항상 맞출 수 있을까? 정확하게 맞출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던 그런 순간에 저희 화학 선생님이 한 가지 말씀해 주신 게 있습니다. 바로 킬러 문제는 풀이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 선생님의 수업을 들었을 때 그 선생님은 풀이의 일관성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 유형이 나오더라도 킬러 문제에서도 유형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항상 풀이가 일정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런 풀이를 직접 몸에 체화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고 진짜 그 선생님의 풀이를 모두 따라하면서 또 그것을 또 모든 킬러 문제에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킬러 문제를 푸는 것의 가장 중요한 점은 풀이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화학을 공부하는 친구들은 모두 다 알 텐데 킬러 문제는 양적 관계와 또 중화와 관련된 문제 각각 한 가지씩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보셨다면. 그래서 이러한 양적 관계 안에서도 근데 여러 가지 유형이 있고 또 중화 문제 안에서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모든 유형에 따라 자신의 풀이 방법이 항상 일정하다면 내가 킬러 문제를 푸는데 매우 용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유형이 나오더라도 자신만의 풀이로 해석을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실력을 키운다면 킬러 문제를 또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양적 관계에 대해서 제가 체화한 풀이 한 가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2023학년도 수능 18번 문제입니다. 그 문제에서는 표로 이렇게 반응물의 질량, 이런 조건들이 제시되어 있었고 상대값으로 또 하나의 조건이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기출 문제를 보면 이렇게 이 문제는 표로 그 조건들이 제시되어 있었지만 그래프로도 제시될 수 있고 다른 형식으로도 많이 조건들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여러 가지 형식으로 조건이 제시되어도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모두 반응식으로 옮겨놓은 다음에 풀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두 반응식으로 고쳐놓은 다음에 당연히 질량이 있으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을 사용했고 또 이 상대값으로 주어진 조건이 몰수 단위이기 때문에 이 질량을 몰수로 바꿔 보았고 이 몰수로 단위를 통일하니까 질량을 몰수로 계산한 값과 또 상대값으로 주어진 값을 모두 나열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나열한 값들 사이에 비례식을 세워서 문제에서 구하는 미지수를 구해서 답을 찾아내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풀이 방법을 체화할 수 있었던 노력 중에는 당연히 아까 말했듯이 처음에 이렇게 반응식으로 모두 고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도 연습하였지만 여기 질량이 나왔을 때 바로 질량 보존의 법칙을 쓴다. 또 몰수와 질량처럼 단위가 다른 여러 개의 조건들이 나와 있으면 질량을 몰수로 바꾸는 것처럼 단위를 통일시키는 것. 이 두 가지는 제가 여러 문제를 풀어보면서 풀이 과정의 공통점을 찾아낸 것입니다. 비킬러 문제뿐만 아니라 킬러 문제도 자주 나오는 조건들에 대한 풀이 방법이 있으니까 이것을 모두 기억해 두었다가 내가 이 조건이 나오면 이런 풀이 방법, 또 저 조건이 나오면 저런 풀이 방법 등을 적재적소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문제들은 모두 양적 관계에 대한 올해 교육청 그리고 평가원에서 나왔던 기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기출 문제에 대해서 저희 풀이를 모두 적어 보았는데 보시듯이 아까 이 풀이와 이 세 문제의 풀이 모두 비슷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양적 관계에 대해서 풀이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었고 또 중화와 관련돼서도 일정한 제가 체화한 풀이 방법이 있는데 이는 메디친에 제가 작성한 게시물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화학학습법에 대해서 기출문제 및 공부법, 그리고 실무 활용, 그리고 킬러 문제에 대한 저의 경험들을 설명해 보았는데요. 또 한번 다시 정리해 보자면 일단 화학 문제는 안정적인 점수 확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안정적인 점수는 비킬러 문제를 얼마나 정확하게 맞힐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음으로는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이나 조건 등을 파악해서 내가 이를 외우고 있어서 실전 모의고사에 적용시켜 문제 풀이 시간 및 정확성을 모두 높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킬러 문제에 대한 풀이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서 킬러 문제를 풀 때
모든 방법을 다 총동원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해놓은 그 틀 안에서 풀이를 완성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화학 공부를 시작하고 접근한다면 더욱더 화학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